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18일 밤 9시가 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 최재형 감사원장, 그 다음에 또 이 박지원,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추미애, 조원진, 그 다음에 김재원, 이런 분들이 오늘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놓은 입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현 판세를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요.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 상당히 급격하게 추격세를 보여왔는데 이 추격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꺾일 것인지, 그러면서 이 당신과 민심이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이런 것들로 이제 언론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식사를 했어요. 최재형 후보하고. 잘 아시다시피 맨 먼저 윤석열 총장 만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원희룡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를 만났잖아요. 이번에 이제 최재형 네 번째로 만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에 이 캠프를 전격적으로 해체하는 아주 극단적 조치를 취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캠프를 얼마나 많이 비우는가 했더니 실무짐은 많이 남아있더라. 그러면서 비우신 만큼 채워도 된다. 오세훈 시장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격려를 했고요. 또 TV 토론도 상당히 잘했다는 소문이 있더라. 이렇게 호평을 내면서 격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한테 말이죠.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비단 주머니는 못 드려도 비닐봉지 하나 정도는 드리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오찬을 하면서 나눈 이 회동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재형 원장은 기자들한테 이준석 대표는 비닐봉이라고 했지만은 본인한테는 이게 비단 주머니인 것 같다. 앞으로도 이 본인이 정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캠프를 느닷없이 해체했잖아요. 해체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과연 이 캠프를 운영하고 또 이 경선 국면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것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직진형 최재형의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에는요, 이 캠프에 갑자기 정치인들이 몰려들어온 바람에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거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럼으로써 기존에 말하자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여의도 문법의 최재형 원장이 오히려 거기에 이제 편승하는 이런 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원장이 처음에 상당히 여론에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기대했지만은 이것이 거꾸로 5%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판국으로 꾸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원장이 이제 캠프를 전격적으로 해체했는데, 이 해체를 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용어 선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체하면 아예 다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는 이 참모진들 일부 또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무진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실무팀을 좀 더 보강하는, 하지만은 정치인은 전면 다 배제하는 이런 식의 이 캠프로 말하자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리모델링 한다. 예, 이런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최재형식 새로운 길을 가겠다. 최재형 웨이를 가는 거죠. 마이 웨이를 간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다음의 새 정치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런 이 반격의 말하자면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찬반 양론이 있는데, 우선 실기론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수야권 대선 지형은 60대 이상은 윤석열이가, 그리고 2030 세대는 홍준표가,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최재형 원장이 말하자면 비빌 딛고 일어설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것이 한번 딱 꺾이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이 홍준표와 윤석열의 이러한 이강 구조가 더 말하자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파급력이라는 거예요. 과연 최재형 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제대로 보일 수 있는 파격적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려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섹시한 슬로건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섹시한 슬로건. 그래서 단기간에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철학, 시대 정신을 함축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이 카피라이팅, 즉 문구를 찾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조금은 뭐랄까 할까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지율 2%밖에는 안 됐지만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노무현 신화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1950년도 제3대 대선 때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그리고 미국 92년도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슬로건,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뭐 실패했지만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최재형 캠프 측에서 최재형 다움을 한눈에 각인할 수 있는 카피의 한 구절을 카피라이팅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국면에 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조국 수호대, 개투본, 여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이번에 윤석열 총장 공격하면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역풍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16일 날 그런 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16일, 17일 오전까지도 안 고쳤어요. 예. 이 정치, 한 가족에 대한 정치 몰살 수사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꼬리를 내려가지고 어젯밤에 뭐 국민이 바꾸라면 내가 바꾸겠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아니라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이러면서 입장을 전면적으로 고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후폭풍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자, 어떤 후폭풍이냐.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당심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 미세한 차이로, 당심에서는 큰 차이로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에는 미세한 차이로 1등을 했는데, 둘 다 놓친다는 거죠. 둘 다. 왜냐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금 윤석열 캠프 쪽, 그리고 많은 정치 언론에서는 역선택이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아니야, 내가 널 표는 외연의 덕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본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중도층, 2030, 탈진보, 이런 분들의 지지 여론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했는데 이제는 조국 수사 잘못했다라고 했다가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이렇게 본인이 입장을 바꿔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홍준표를 지지했던 탈진보, 호남, 2030, 이 사람들이 지지를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심에서도 야, 이거 조국이나 똑같은 사람이네,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네. 그래서 당심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 이게 차이가 더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은 민심대로 안 좋아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또 이 보수층, 그 다음에 당원들, 핵심 이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실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기존에 막 치고 올라오던 이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사실상 추석 연휴 시즌에 딱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반격의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돼요. 빨리 이 어려운 곤궁에서 이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대장동 사태가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큰 이슈예요. 이재명한테는 아주 결정타를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즉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 이거를 언급하면서 급조된 소규모 회사가 어떻게 성남시를 등에 업고 봉이 김선달식 개발을 했는지 경악하고 있다. 여야는 이 사건을 정치 논쟁만 하지 말고 조속히 특검을 통해서 부패고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라. 그리고 무죄로 이재명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가 되고 가짜 수납자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된 박영수 특검이 이번에 또 화천대유의 고문이라는 점, 이런 등은 법조 카르텔도 의혹을 풀어야 할 과제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건만큼은 철저히 조사해서 사상 초유의 부동산 개발 비리를 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 이 비리,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말하자면 모래시계 검사잖아요. 이런 이미지와 연계를 시켜서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관심 포인트를 바꿔버리는 국면 전환의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바로 이제 뭐 추석이다 보니까요,
임진각에서 참배를 하고 이 탈북자들의 우리 국내적 입장, 지휘,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병국 파주울 당협위원장하고 당원들하고 임진각 망배단을 참배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전략이고요. 대장동 이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페북을 통해서 입장을 바꿔 놨습니다. 이러한 이제 일종의 반격 전략을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구사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심은 당심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부정적 이미지로 지금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 민심 밥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보면 이 FM 코리아하고 그 다음에는 이 ML파크 이런 데서도 부정적 뭐라 그럴까요? 이 반응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비판도 커지고 지지 철회가 나오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묘수를 꺼내 들어야 하겠다. 이런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긴박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탈북자 문제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또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거기에는요, 자영업자 극단적선언에서 이 분향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소를 또 방문을 해서 이 자영업자들과의 일체성, 이거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3단계 전략을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윤 총장은 윤 총장대로 이 경남 지역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이 공격, 이거는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경상도 지역을 가는 거예요. 뭐 경상도 PK 지역 간다는 얘기는, 이게 PK는 지금 이 홍준표가 지금 자기의 거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가서 오늘 또 아주 이 행보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시장을 갖고 상인들하고 이 스킨십을 넓히고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고 또 돌아오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분은 또 이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현재에서 상당한 이 뭐라 그럴까요? 지지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대통령 윤석열 이런 뭐 연호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전문가들, 이 총편에도 많이 나오는 분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이 박상병이라대 교수도 윤 총장이 불안해 보이니까 반사 이익으로 홍 의원에게 표가 좀 이번에 많이 물린 건데 이미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박상철 경기대 교수죠. 이 경기대 박상철 교수도 홍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했지만은 특정 지지층에 국한됐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전 국민에게 대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의 양강구도에서는 지지층이 더 두터운 윤석열 총장 쪽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현재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제3의 평가는요. 이종훈 정치평론가인데 윤 총장은 지금 상태로 본선에 올라가면 비전이나 공약 부분에 있어서 상대 후보에게 깨질 가능성이 높고 홍 의원도 말실수가 여전해서 위험이 크다. 앞으로 몇 차례 토론회가 진행되면 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두 후보가 약세로 돌아서면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고발 사주 의혹 대응을 잘해야 되고요. 정책 구상과 민심 회복을 행보에 아주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다음이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홍 후보도요. 2030 세대의 대세론을 굳히고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보다 과감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당심이 윤석열 대세를 지킬 것인지 여론은 또 홍준표를 밀어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점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래서 홍준표와 윤석열의 혈투가 예고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뭐 홍준표 후보도 뭐
박지원 못지않은 정치 구단이니까 잘 극복해내는 묘안을 짜내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러한 말하자면 이 민심을 다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압도적 우위에 있던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둘 다 좋은 카드를 내밀어 가지고 이번 경생 사실 흥행하느냐 마느냐는요, 이 두 분한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뭐라고 그럴까요? 흥행에 성공을 시켜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흥행에도 성공하고요, 두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경선에 대한 흥행도 성공시키고 본인들도 살려면 변수가 3개가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본선 경쟁력, 다음에 하나는 토론 능력, 다음에 하나는 검증에서 통과. 이거는 뭐 부수적인 그런 사연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검증 문제, 토론 문제, 그 다음에는 본선 경쟁력 문제, 여기에서 유권자에게 누가 어필을 잘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성은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성은이가 왜냐면 어젯밤에 본인이 이번에 고소고발을 하는데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거기에 김재원, 그 다음에 장재원, 그 다음에 윤석열과 뭐 이런 캠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 것을 늦추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제2의 윤지호냐, 이러면서 김기현, 그러니까 윤석열, 김웅은 기본이고요. 김기현, 장재원, 권선동 전부 민형사상 법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성적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관한 글들을 모두 글들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 강력하게 법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로 이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기왕에 하실 거라면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물론 무고죄는 각오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밝혔어.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발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러니까 무고죄로 바로 맞고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조원진 최고위원이 또 이 홍준표 후보 조국사 이와 관련해서 이 홍준표 이러한 이 입장 변화 이러에 관련해서요, 이 조원진 대표가 바로 또 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조원진 하면 누굽니까?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 사수하는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조원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원진 대표가 이 조국사와 관련한 얘기, 이런 입장을 하면서 또 바꿨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자기 게임에 넘어간 교활한 여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청년 가슴에 원한을 맺히게 하는 조국 두둔 발언으로 완전히 점수를 잃고 보수파 국민의 원수로 돌아섰다. 빼들이 홍준표가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간 꼴이다. 그러면서요, 조국 전 장관이 내로난 뭔가 불법, 정경심 교수의 구속, 그리고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은 취소 결정을 보고도 과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잉수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기 꾀에 넘어간 교활한 여우처럼 홍준표 의원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 뭐 이래저래 우리 당내에서 이미 뭐 하태경, 원희룡, 그 다음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조국 수사 과잉수사라고 한 홍준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추미애가 나섰어요. 추미애. 조국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지적한 홍준표는 옳았다. 당연하겠죠. 옳았다. 그러면서요, 이제 홍준표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추미애의 이 동조는 이래요. 진영이 진실을 누르는 사회는 올바르지 않다. 홍준표의 주장은 옳았지만은 자기 진영에서 타박한다고 금세 말을 바꾸겠다는 홍준표 후보는 비겁하다. 병 주고 뭐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면 말을 바꿀 필요가 없다. 진실은 입장에 따라 바뀔 수가 없다. 말을 바꾸고 형세를 쫓아 굴복하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가 여야 후보들 모두로부터 굉장히 참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지원 얘기하고 또 조성은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조성은이가 이제 어젯밤에 전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이 조성은이와 관련해서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직원 2명에 대해서 임금 1,500만 원을 체불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결국은 검찰까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벤츠 자랑하고 집 자랑을 한 사람이 바로 조성은이다. 그래서 이 월급, 어제 임금 체불한 거, 올마이티 미디어라는 회사 직원인데 작년 6월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2월에 두 번에 걸쳐서 근로자 임금 체불로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가 됐는데 지난해 임금 체불을 신고한 사람은 72만 5천 원짜리고 올해 신고한 사람은 임금과 퇴직금 등 1,493만 원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 72만 원짜리는 다 돈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 1,490만 원짜리를 안 줬어. 그래서 이 혐의로 인해서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3개를 만들었잖아요. 회사 3개 만드는데 12억 원 들었다고 그래요. 12억 원. 그러면서도 이렇게 체불하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이 벤츠 샀다고 자랑하고 또 서울역 근처에 아주 대형 고급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도 자랑하고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박지원을 또 추켜 세우는 글이 딴지일보에 게재가 됐어요. 간략히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딴지일보에 이 글을 가지고 박지원이가 기사 누가 박지원을 건드렸다고? 다시 보는 그의 이력과 무쌍의 전투력, 이 제목, 딴지일보가 쓴 이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어디다 대고 감히 나를 건드리냐. 즉 잠자는 호랑이를 어찌하여 건드리나이까. 이런 비판적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박지원 원장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딴지일보 이 김어준이 얘기 안 해도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 해당 기사가 되어 있느냐,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제대로 제가 이 오전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갖고 제대로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지원 원장의 과거 이력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장문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보력은 상대편도 혀를 내둘 정도다. 그러면서요, 국회 청문회 당시에 그동안 이를 갈았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을 받아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태극권의 고수마냥 공격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홀리는 경지다. 그러면서 그가 대선판에 소환됐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자꾸만 밟아내니 기지개를 안 펼 수 있나? 이쪽은 박지원의 이력과 전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어째 저쪽은 감을 잃은 것 같기도 해 말리고 싶다. 헌데 윤석열 측에서 해보겠다는데 어쩌랴. 자, 팝콘 사오자.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비로 조롱하고 그리고 박지원이는 한없이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구도가, 이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번이 윤석열 고발 사주가 박지원이 정치 공작이라고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박지원은 누구인가, 과거에 엄청난 이력들을 쭉 다 정리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6.15 남북 첫 정상회담의 숨은 주역임을 또 지켜세우고 있고, 네 번째로는 대북송금 특검 구속 후에 멀쩡하게 아주 화끈하게 다시 살아났다는 점을, 다섯 번째는 MB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 천성관을 낙마시키는 정보력, 여섯 번째로는 제18대 국회 제3기 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으로 인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점, 이게 엄청난 이런 이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민주당 친노 문재인 대표도 적이었을 때는 힘들었을 정도로 문모닝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 여덟 번째는 이제 문모닝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 변신을 해서 국정원장까지 차고 들어갔다는 점, 이런 점들을 쭉 말하자면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패러그래프가 뭐냐면, 그렇다, 박 원장이 대선판에 소환됐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자꾸만 밟아내니 기지개를 안 펼 수 있나. 이쪽은 박지원의 이력과 전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어째 저쪽은 감을 잃은 것 같기도 해 말리고 싶다. 헌데 해보겠다는데 어쩌랴. 자, 팝콘 사오자. 이렇게까지 추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홍준표 후보의 고향인 창녕군 소재 창녕 상설시장을 맨 먼저 찾았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윤 총장이 말하자면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여기에서 100명 정도의 지지자와 군민이 모였고, 이 정권교체 윤석열 사랑합니다 총장님 외치면서 응원을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윤석열 총장 이 방문 기회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먼저 챙기려고 이 도당에는 안 가고 이 전통시장을 돌기로 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진주에서도 시장을 갔습니다. 진주 중앙 유등시장을 가고요. 창원 마산 하포구에 있는 마산 어시장, 그리고 또 창원 반송시장, 그리고 김해의 동상시장, 완전히 시장 정치를 오늘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예, 이렇게 해서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중요 인물들에 대한 뉴스를 이것으로 마치고, 또 몇 가지 또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방송을 또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